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누가 필기했는데 비주로 비환 구했잖아요. 그거 잠깐만 좀 빌려볼 수 있나요? 네, 잠깐만 좀. 또 역시 오늘 또 칠판에만 설명하겠어요. 왜냐하면 회귀 분석은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 설명이. 그죠?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MBA 교육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에요. 왜? MBA 사람들은 전부 다가 기업에 최소한 자기들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분명히 종속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회사의 주가는 왜 이 모양이지? 주가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하면 독립 변수를 알아야죠. 그것을 잘 관리해야 주가를 개선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고객이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지? 고객 만족도가 종속 변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또 독립 변수 찾아내야만 만족도 올릴 수 있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죠? 우리 회사의 월급 체계에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회사를 떠나더라. 왜 떠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회사는 뭘 갖고 월급을 정말 파악하는지 해야 될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 회사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내가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회귀 분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심지어 신문에 보시면은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회귀 모형을 적용했잖아요. 대학생의 GPA에 부모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죠? 대학생의 성적에 부모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걸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 소득이 높은 사람이 결국 또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성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 모형은 심지어 의과대학도 쓰이죠. 생물학도 쓰이죠. 행정학도 쓰이죠. 모든 전공 관계없이 회계 모형이 다 쓰는 거예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원인만 있다 그러면은 결과를 잘 연결시켜가. 근데 키는 뭐냐? 모형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모형을 잘 만드는 게. 그죠? 그거는 자기가 그 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모형을 잘 만들지 못해요. 그죠? 자, 석사 학생 논문을 만든다. 엄청 많은 논문을 읽어가지고 문헌 검토를 하는 거죠.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들이 고려되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 새로운 변수가 빠졌더라. 그걸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변수들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 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형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경험이나 지식들이 사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들고 푸는 것은 그냥 쉽게 계산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처럼 우수한 분들이 그런 걸 잘 만들어요. 모형을. 그죠?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번 했던 그 마지막 답부분만 한번 적어 보겠어요. 자, 그때 우리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해서 필기를 해 놓은 친구들도 있고, 자, 시그마 xi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yi 마이너스 n에다가 시그마 xi yi 나누기 시그마 xi의 제곱 빼기 n 시그마 xi의 제곱 이렇게 돼 있었고, 비절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냥 쉽게 y바에서 b1 x바로 풀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맞죠? 그죠? 예. 혹시 여러분 핸드아웃에 혹시 비주로 비원 누가 갖고 있나요? 핸드아웃에 한번 비교해 보게. 그죠? 우리도 핸드아웃 똑같아야 되니까 혹시 핸드아웃에 자 여기 있는 핸드아웃에 우리 비주로 비원 여기는 회귀 분석이 없는가? 회귀 분석 없이 학교 왔네. 자, 회귀 분석 혹시 누가 핸드아웃 있나요? 한번 그거 봅시다. 거기에 잠깐만요. 자, 이게 비주로 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는 더 복잡한 세결대밖에 없네. 그죠? 자, 그럼 우리 책 있죠? 책에 잠깐만 봅시다. 이렇게 확인 좀 하게. 그죠? 자, 책에 있는 답을 한번 적어 보겠어요.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1이, B를 할 필요 비우면 하겠어요. 시그마 xi, yi, 마이너스 n에다가 x바, y바, 빼기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n x바 제곱. 자, 여기 책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열심히 유도했던 그 값하고 책에 있는 값이 현재 달라요. 그죠? 근데 다 실제 다르면 안 돼요. 자,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보니까 요 부분이 책에는 앞에 와 있네요. 맞죠? 그죠? 요 부분 또 보십시오. n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보면은 우리가 뒤에 있는 부분 앞에 와 있잖아요. 어떻게 앞에 오게 할 수 있죠? 아래위로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위에도 마이너스, 밑에도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곱합니다. 아래위로. 여기도 마이너스를 곱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곱해요. 어떻게 되죠? n에다가 시그마 요 i 다 쓸게요. 시그마 i에다가 xi, yi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 빼기 어떻게 되죠? 시그마 요 i에다가 xi, 시그마 i에다가 yi. 나누기. 멱시 바뀝니다. n에다가 시그마 i에다가 xi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i에다가 요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체계값과 비교한다 그러면 n만 나누어 주면은 사실 책하고 비슷한 형태가 거의 돼 가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여기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x바가 바로 뭐냐 하면은 모든 관찰치를 다 더해서 개수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맞죠? 또 y바는 뭐죠? 마찬가지죠. y를 전부 다 더해서 개수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이걸 이용하겠어요. 자,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죠? 시그마 xi를 개수 나누어 주면 x바니까 시그마 xi는 그냥 n 곱하기 x바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시그마 i, yi는 똑같아요. 그걸 n 나눠줘야지 y바니까 이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n y바가 되는 경우죠. 그죠? 역시 요 안도 마찬가지죠. 요거 적으면 어떻게 돼요? n x바가 되는 경우죠. 그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n에다가 시그마 i에다가 xi, yi. 그죠? 여기는 뭐 남았죠? n이 2개. 제곱에다가 x바, y바. 맞습니까? 분모 한번 보죠, 뭐. n에다가 시그마 i에 xi 제곱에다가 요건 어떻게 되죠? n x바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럼 저기 책하고 한번 비교하면 어때요? 그냥 양변을 우리가 n으로 나눠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양변을 우리가 여기도 그냥 n으로 나누어주고 여기도 n으로 나눠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적어볼게요. 시그마 i에다가 xi, yi. 그 다음에 n x바, y바에다가 나누기 n 없어지니까 시그마 xi의 제곱 빼기 여기는 2개인데 1개밖에 없으니까 n x바 제곱. 그래서 결국 책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딴 책에는 요렇게 뒤집어서 요대로 둔 책도 있어요. 요렇게 해놓은 책도 있어요. 책마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내 스스로.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록해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 그럼 제가 다음 시간 뭘 물어보겠어요? 회귀 분석의 직선 구하는 아이디어가 뭡니까? 결국 비주로 비환 구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구하죠? 소거법 의해 가지고. 자, 그럼 시간 한 5분 드릴 테니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하세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 과정이 유도된지 기억나죠? 자, 제가 회귀 분석의 기본 아이디어를 말하시오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관찰치하고 예측치의 차이. 다시 말하면 거리잖아요. 그 합을 최소로 하는 직선을 찾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적합성과 독립성 검정 물을 때 핵심 아이디어 뭐라 그랬죠? 기대치하고 관찰치의 차이를 가지고 한다. 그 아이디어 유사해요. 회귀 분석 기본 아이디어 뭡니까? 관찰치하고 적합치, 예측치의 차이. 다시 말하면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전부 다 더해서 그 합을 최소로 하는 그런 비제로와 비분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비제로 비분을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미분해서 0 놓고 나서 두 식을 풀어서 찾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뭐 비제로 비분을 유도에 찾아라 이렇게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그죠? 요 부분은 제가 약속한 것처럼 그냥 컴퓨터 아웃풋을 주고 그 아웃풋에 사실은 컴퓨터 아웃풋이 다 빈칸이래요. 엄밀히 말하면은. 왜? 사람이 거기에 로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한 3시간 본다 그러면 그걸 다 하면 좋겠지만은 1시간이기 때문에 결과를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주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지우고 다른 부분 좀 설명할게요. 혹시 여러분 참고로 회계학 책이나 딴 책이나 보세요. 거기는 비반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그죠? 우리 책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에 유도했던 것처럼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답은 똑같아.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공부하냐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어떤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똑같아요. 이제 특정한 값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값이 xi 쉽게 말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직선을 우리 구하지 않습니까? y hat b0 더하기 b1 x. 그죠? b0 b1 뜻이 뭐죠? 어떤 표본을 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베타 0 베타 1은 뭐죠? 모집단 있는 값. 그죠? 구별해야 돼. 뮤와 x바처럼 베타와 b.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 상에서 값이 두 개가 존재해요, 실제로. 요 값을 참고로 xi, yi라고 합시다. 요 값이 어떻게 되죠? xi의 yi의 해시예요. 기억나죠? yi는 뭡니까? 관찰치. yi 해는 뭡니까? 예측치 또는 적합치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은 관찰치고 요 값은 다시 말하면 예측치예요. 또는 다른 말로 적합치. 그죠? 자, 쉽게 말하면은 모든 표본을 가지고 구해놓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하나 값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뭔지는 몰라도 어딘가는 y바라는 이 평균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모든 종소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회계 분석 기본 아이디어 한번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 지금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YI예요. 맞죠? 그죠? 주가가 데이터를 표본을 많이 갖게 되면 주가 변동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 변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죠. 알겠습니까? 자, 개별 주가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 변동은 다시 살펴보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요 차이는 구분하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줄 수 있어요. 요런 두 파트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걸 가지고 제가 회계분석에 가장 필요한 아노바라는 표를 만들려고 해요. 요 개념을 모른다 그러면 아노바 표를 못 만들어요. 자, 우리가 목적지는 제가 미리 쓰면은 목적지는 우리가 아노바 표를 만들려고 해요. 아노바 표. 그죠? 아노바는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어의 앞 글자를 따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분산 분석이다. 그죠? 그래서 analysis of variance를 붙여가 아노바라 그래요. 그죠? 회기 모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아노바 표가 있는 거예요. 아노바. 그죠? 아노바라는 것이 저기 나오는 것처럼 분산 분석표다. 그죠? analysis의 AN, of의 O, variance의 VA. 그래서 글자를 붙여서 만든 단어 아노바표예요. 논문을 읽으면 아노바표가 계속 나오겠죠. 그죠? 회계모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아노바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노바표가.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걸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yi hat 빼기 y바의 제곱이고, 그죠? 또 하나는 yi 마이너스 yi hat의 제곱. 요 관계식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식이에요. 그죠? 자, 저 관계식이 뭘 설명하느냐? 관찰치가 평균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yi가 y바로부터 벗어난 그 변동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선택한 회기 직선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직선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되는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을 아래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것을 우리가 SSR로 앞으로 얘기하겠어요. 요 부분은
SSE라고 얘기하고 이 전체 단은 우리가 SST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 아노바 표를 만들 때 표에 있어야 되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우리가 선택한 회기 모형에 대한 것이 있고 그것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체 합을 합쳐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제곱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제곱합이 바로 뭐냐면은 SST이고 여기는 SSR이고 여기는 SSE예요. 그러니까 SSR, SSE를 모른다 그러면은 저 표를 못 만드는 경우죠. 알겠죠? 그죠? 표는 제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집중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SSR이 뭔지 SSE가 뭔지 또 SST가 뭔지 알아야만 저 표에 이해가 쉬워지는 경우죠. 그래서 요 파트가 바로 뭐냐 하면 SST예요. 알겠습니까? 요 파트는 뭐냐 하면은 SSR이에요. 요 파트는 뭐냐 하면은 SSE예요. 자, 그럼 SST는 뜻이 뭐냐면은 sum of squares. 그죠? sum of square. 스퀘어 하는 말은 제곱이에요. sum of square 하는 말은 제곱합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로 제곱합. 이게 바로 sum of squares예요. 그런데 T는 뭐죠? 하면 그냥 토탈. 총 제곱합이다. 그죠? 토탈이고. 그럼 얘는 뭐겠죠? 똑같아요. 역시 sum of squares인데 이것은 due to 뭐 때문에 생겼느냐 하니까 리그레션 때문에 생겼다. 알겠죠? 내가 회계선을 잘 껐다 하는 말은 저 부분이 값이 잘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SR은 저 약자예요. sum of square due to regression. 회기 때문에 생긴 제곱합. 이거는 뭐라 그랬죠? 총 제곱합. 이 총 제곱합을 분해해 보니까 회기식으로 설명되는 제곱합이 있고 회기식으로도 설명 안 되는 제곱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또 적으면은 sum of squares due to 요는 에라. 그죠? 다시 말해서 회계식 아닌 나머지 것들을 다 끌어모은 것들. 자, 여러분 이 회계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회계 분석만 책을 한 권이에요. 책을 한 권인데 제가 핵심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 이 그림을. 자, 해당되는 값에서 관찰치를 봤더니 yi가 있고 직선상에 나타나는 yi 햇이 있고 이 모든 y, 그림에서는 하나만 그림 그렸지만은 이 모든 y를 평균한 값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yi에서 y바 뺏는 것은 맞죠? 그죠? 그림선을 보게 되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라는 거죠. 그죠? SST는 SSR 더하기 SSE더라.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때 SSR이 뭔가를 물어봅니다. 식을 완전 알아야 되는 거죠. SST가 뭐죠? 개별 yi가 y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걸 제곱해서 다 더한 거예요. 그럼 SSR은 뭡니까? 내가 선택한 직선 상의 값에서 평균을 빼서 다 제곱해가 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얘 빼기 하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yi 해서 하나 더 해주고 뺀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더하고 뺐으니까 어떻게 의미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기 쉽게 외우려면은 yi 빼기 y바는 바꿔 말하면은 yi 햇을 살짝 뺐다가 yi 햇을 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뺐다가 더해졌으니까 엄밀히 보게 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물론 이제 통계학적으로 또 증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기분 색이라면 이걸 증명하라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됨을 증명하라. 근데 증명하는 간단하죠. 이거를 제곱한다 그러면은 앞에 파트, 뒤에 파트 2배 요거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부분이 0이 된다는 게 쉽게 증명이 돼 버려요. 그죠?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하고 요 식하고 또 앞으로 우리 배우는 아노바 세 가지를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또 이것도 제가 또 시간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칠판 가지고 계속 기본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책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또 수업하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내가 회귀 모형을 잘 그렸다 했을 경우에 SSR이 커야 되겠어요? 아니면 작아야 되겠어요? 제가 잘 생각하거나 쉽게 대답하지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요. 총 변동 중에서 내 회귀선이 너무너무 잘 그렸어 하면 SSR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 여러분 이제 이게 만약에 회사 취직해서 지금 신제품 개발에 대한 개발할 거냐 말 거냐 완전 회사의 전망을 가로잡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고. 자, 다시 한번 1분 정도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선택한 회계선이 잘 그려졌다 할 때 SST에서 SSR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 누가 자신의 손들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잘했다고 보려면 SST에서 SSR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커야 돼. 왜 그렇죠? 채취랑 지치 사이 거리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회귀모 어떻게 잘 그렸습니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척도가 있어요. R 제곱이라는 이 중요한 척도. 여러분 논문을 보세요. R 제곱 거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결정계수예요. 자, 결정계수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은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그래요. 자, coefficient는 계수예요. coefficient. determination 하나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결정계수. 다시 말해서 내 모형이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해 주는 계수예요. 이 공식이 바로 뭐냐면은 SST분의 SSR이에요. 자, R 스퀘어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말은 SSR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결정계수가 뭘 말하느냐? 이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총 변동 중에서 내가 선택한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의 비율이에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결정계수가 뭐냐면은 총 변동 중에서 내가 선택한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SSR이 커야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죠? 자, SST는 sum of square, total, 총 변동 중에서 SSR은 뭐라고 했죠? sum of squares due to regression. 회귀 때문에 생기는 변동. 그죠? 그래서 총 변동 중에서 내가 선택한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부분. R 스퀘어는 참고로 말하면은 값이 0과 1 사이 값이에요. 아무리 커도 1은 못 넘어요. 왜? 이 그림에서 보세요. SST는 요 두 개 합이기 때문에. 그죠? 자, 만약에 제가 또 한번 질문할게요. 이 모든 관찰치가 회귀 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R 제곱이 얼마가 될까요? 다시 말해 이런 경우죠. 모든 관찰치가 요 직선상에 딱 존재하는 이런 경우에 이때 R 제곱은 얼마일까요? 0입니까? 1이죠. 요때.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요때 R 제곱은 1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 저 때는 SSE가 얼마죠? 0이에요. SSE가. 그죠? 이 경우는 SSE가 쉽게 말하면 0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 값이 여기 있다 했을 때 YI하고 YI 해 차이는 없죠. 0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귀 모형 논문을 읽으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지표가 바로 뭐라고요? R 스퀘어입니다. 총 변동 중에서 회귀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의 비율. 그죠? 여러분 나중에 3, 4학년 돼가지고 내가 어떤 신문에 또는 회사에 어떤 공모해가지고 상금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럼 저런 모형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다른 사람 비교해서 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회귀 모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어떤 방안을 만들어 봐라. 나름대로 데이터 수합해가지고. 그죠? 저런 모형으로 보여줘야 되는 경우죠. R스퀘어가 좋아야 되겠죠? R스퀘어 0이다 하는 말은 문제 심각하죠. 그죠? 내 총변동 중에서 나의 회귀 모형을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구나. 그 뜻이 바로 R스퀘어 0인 뜻이에요. 자, 이제
그래 보시면 되고. 자, 혹시 그 질문 혹시 있나요? 여기까지요? 자, 없으면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아노바 표를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제일 아노바 표예요. 아노바 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노바 표가 여기 여러 파트가 있지만은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SSR, 그리고 SSE, SST.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이 그림을 여러분 스스로 그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그림을. 그죠? 막상 여러분들이 저거 다 지우고 한번 그림 그려봐라. 저렇게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요. 그죠? 지금 Y 모든 관찰점이 흩어져 있지만 그 중에 평균이 바로 Y바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총 변동은 개별 값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여기 우리 X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종속 변수가 중요해요. 그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수시로 바뀌는데, 그죠? 그럴 때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고객 만족도가 수시로 바뀌는데, 월급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Y지, 여기 X를 썼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왜냐? X는 어디에 고리가 되어 있죠? YI 헷 할 때문에 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추정치 구할 때. 자, 그럼 저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R 스퀘어를 잘 염두에 둬야 돼요.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다. R 스퀘어. 결정계수. 그죠? 뜻이 뭐라 그랬죠? 총 변동 중에서 회기식에 설명되어지는 부분의 비율. 높을수록 좋다. 네, 그런 이제 됐고요.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제가 아노바 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노바. 자, 석사, 박사 학생 논문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회계 모형이라 그러면 아노바 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석사, 박사 차이는 뭐냐? 박사 아주 멋있는 모형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영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잘 부여하는 거예요. 모형 그냥 만들 수 있습니까? 엄청 많은 논문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런 논문은 이런 것들을 고려했고, 저런 논문은 저런 거 고려했고, 그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모델을 딱 만들어내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럼 아노바 표를 한번 봅시다. 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회기와 잔차, 그죠? 그리고 총합,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에 오는 것은 자유도가 제일 먼저 앞에 와요. 그 다음에 제곱합. 그 다음에 제곱평균. 그 다음에 FB. 자,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죠? 자유도. 자유도는 영어로 우리 이미 배웠죠? Degree of Freedom. 자유도. 제곱합은 뭐라 그랬죠? 방금? Sum of Squares. 그죠? SS로 보통 얘기해요. 평균, 제곱 평균은 MS 이렇게 해요. Mean Square. 그죠? 요 평균 우리 mean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만 적어 드릴게요. 딴 건 똑같으니까. SS 뭐죠? 하면은 Sum of Square. 그죠? MS 뭐죠? Mean Square. Mean Square. 그죠? 요거만 적어 드릴게요. Mean Square. 자, 첫 번째는 자유도, 두 번째는 제곱합, 세 번째는 제곱평균, 마지막은 FB. 그죠? 컴퓨터는 여기다 하나 더 줘요. 컴퓨터는 뭘 줘요? 여기다가 유의한 F 그래가지고, 다시 말해서 요 아래 있는 값은 P값을 컴퓨터는 딱 제시를 해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P값 공부했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P값을 주는 거예요. 네가 요거 보고 너 연구 목적에 맞게 해라. 그죠? P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기무가설에 기각되는 최소 수준의 알파다. 그죠? 여러분 그 개념은 잘 완전히 알아둬야 돼. P가 뭐라고요? 기무가설에 기각되는 최소 수준의 알파다. 어떤 것을 P하면 비율이요? 비율이 아닙니다. 이게 P는 딴 뜻이에요.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최소 수준의 알파더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회기 모형이라 말을 할 때는요, 수식을 앞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기 모형을 얘기할 때. 첫째는 단순, 그 다음에 다중. 이런 말을 우리 구별할 수 있어요. 단순 회기 모형, 다중 회기 모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접두사 또 있습니다. 하나는 선형, 하나는 비선형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단순 선형 회기, 단순 비선형 회기,
다중 선형 회기, 다중 비선형 회기.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그럼 제가 뜻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단순하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단순하다 하는 말은 독립 변수의 개수가 한 개일 때 단순하다 그래요. 지금 우리 공부한 것은 단순한 거죠. 독립변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중은 뜻이 뭐죠? 하면은 독립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강연 하기 전에 이 칠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칠판을 핵심적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단순하다는 말은 뭐라고 했죠? 독립변수의 개수가 한 개다. 다중은 영어로 단수는 영어로 하면은 심플 그래요. 단수는 영어로 하면은 요거는 심플 그러고 다중은 멀티플 그래요. 자, 멀티플도 알겠죠? 멀티플 하는 말은 뭐라고요? 독립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는 거. 자, 그다음 선형. 이 선형은 여러분들 아마 경영수학에서 혹시 배운 학생들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리니어라 그러고, 다시 말하면은 리니어는 제일 쉽게 설명하면 1차 함수 관계라. 1차 함수 관계. 그죠? 그게 우리가 선형이에요. y는 ax 더하기 b다? 선형이죠. 그런데 y는 a의 루트 x 더하기 b다. 그때는 비선형이에요. 그죠? 비선형은 영어로 말하면은 넌 하나 더 붙여 넌 리니어 그래요. 그 말은 1차 함수 관계 아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직선 관계가 아니다는 거. 그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y가 어떤 관계식을 보니까 베타 0 더하기 베타 1에다가 루트 x 플러스 베타 2에다가 2에 뭐 너무 좀 복잡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x1 여기 x2라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회귀 모형으로 읽어야 될까요? 접두사를 잘 결합시키면은 누가 한번 손들어 읽어볼까요? 제가 다 얘기했어요. 선형이라는 건 독립변수 개수가 한 개다. 다중은 2개 이상이다. 그 다음에 단수는 다중 그렇게 보는 것이고 선형은 1차 함수 관계다. 그죠? 비선형은 1차 함수 관계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한번 손들고 저 경우는 어떤 그러면은 회귀 모형인지 한번 얘기해 볼 학생 있나요? 우리 정하나 학생 한번 해볼까요? 요 데피니션에 따라가지고 단순 심플하다. 독립변수에서 1개. 다중 독립변수에서 2개 이상. 선형 독립변수에 대해서 1차 함수 관계. 직선 관계. 비선형 그렇지 않는 관계. 하람 학생 한번 얘기해보죠. 요 중에서는 뭘 택해야 돼요? 앞에 거는? 다중. 엄청 적어볼게요. 자, 다중이고. 그 다음 뭘 택해야 돼요? 선형 또는 비선형. 하나라도 선형이 아니면 선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선형체는 보이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중 비선형 회귀라 그래요. 여러분 알겠죠? 그죠? 뜻은 저기 제 제목 저 벌써 여러분 이해됐죠? 다중 하나만 보겠어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의 경우에 다루는 것이구나. 그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극단적으로 제가 이거 하나 더 첨부하면은 베타3에다가 ln x3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로그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어떤 경우냐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소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3가 소득에 대한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은 몇백만 원부터 해서 몇 조 원까지 나오잖아요. 맞죠? 범위가 엄청 크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가 한 좌표에 나타내지 못해요. 단위를 100만 원 한다. 조는 어디 있으면, 그죠? 단위를 조로 한다. 100만 원은 거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로그를 취해요. 로그를 취하면 좋은 게 뭐죠? 로그를 취하면 1, 10, 100, 1000 이렇게 변하는 것도 앞에 로그를 붙이면 어떻게 바뀌죠? 얘는 0이 되고 로그 10은 뭐가 되죠? 로그 100은요? 로그 1000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큰 숫자의 변동폭이 있으면 반드시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데이터는 전부 다 로그를 많이 변환시켜줘요. 왜 그런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1, 10, 100, 1000을 갖다가 한 좌표에 나타내겠어요? 못 나타내잖아요. 단위가 100이라면은, 그죠?
너무 큰 건 못 나타내고, 단위가 많이 나라면 작은 건 못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학을 왜 배우느냐? 여러 가지 함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귀 모형은요, 바꿔 말하면은 시행착오 모형이라 그래요. 엄청 많은 시도를 해봐야 돼, 시행착오. 그죠? 이 확률 변수 넣어보고, 이 변수 해보고, 안 되면 루트도 씌워보고, 안 되면은 또 지수도 한번 해보고, 그죠? 데이터를 먼저 찍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이, 여러분 보시면은 실제로 데이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제 회사에 가서 가장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 회사의 데이터가 보니까 X하고 Y가 이런 관계에 있는 거, 실제로. 이들은 어떤 함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차 함수잖아요. 그런데 회귀 분수를 제대로 모르는 친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직선으로 푸는 거예요. 문제 심각하죠. 이제 제가 회귀 분수를 배웠습니다. 해가 Y 햇을 이렇게 가정해버리면 문제 심각하죠. 그죠? 이 경우는 실제값보다 더 과대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실제값보다 더 과소 예측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한 학생이 누구냐면은 그냥 단순 회귀 하나 배워가 세상을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친구 제일 위험해요. 그럼 회사의 온갖 문제를 전부 다 직선으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함수를 잘 그래가 루트 함수인지 또 지수 함수인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로그 함수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방법이기 때문에 함수를 많이 알아야만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제가 요 빈칸을 메꾸는 법을 설명하겠어요. 자, 요 자유도 요 예를 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게 되면은, 회귀에 대한 자유도는 다시 말하면은 K 해서, K가 바로 뭐냐면은 독립 변수의 개수예요. 알겠죠? 그죠? 회귀에 대한 자유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독립 변수의 개수예요. 만약에 저 예제라면 회귀에 대한 자유도 얼마나 돼요? 3이죠. 독립은 3개니까. 그 다음에 알기 쉬운 게 뭐냐면은, 여기 알기 쉬워요. 표본의 개수 빼기 1.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데이터, 대리점 데이터 10개다. 그럼 전체 자유도 어떻게 돼요? 10 빼기 1. 우리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알기 쉬운 것이 회귀하고 전체가 알기 쉬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죠? 하면 여기에다가 뭘 더하면 얘가 대체하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겠습니까? 그럼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요 값은 굳이 쓰면 n-1 k죠. 그죠? 어떤 책에는 n-k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n-1 k라고 그래요. 그게 더 일관성이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요 자유도는 어떻게 되죠? 표본의 개수 빼기 1이에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n은 우리 표본 개수니까.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하면은 독립 변수의 개수다. 그죠? 그 다음에 제곱합은 이미 앞에서 수업했습니다. 이거는 SSE이고, 다 알죠, 여러분? SSR이 뭡니까? YI 햇에서 Y바 뺏는 것을 제곱해서 다 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SSE는 뭐죠? YI에서 YI 햇을 빼가지고 제곱해서 다 더한 거. SST는 뭡니까? YI에서 Y바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값들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를 못 푸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요 세 개 동시에 다 구할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반드시 얘 둘을 더하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구하기 쉬운 것은 얘가 제일 구하기 쉬워요. 그죠? 그래서 먼저 1번. 얘부터 먼저 구해요. 제가 넘버링 하면은 제일 쉬운 게 1번. 얘부터 먼저 구하고. 알겠습니까? 이거 구하고. 그 다음 구하기 쉬운 게 얘가 구하기 쉬워요. SSE는 구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SST에서 SR 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저 세 개를 다 구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로직을 딱 보세요. 회귀하고 잔차를 더하면 총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쉽죠? 그냥 YI에서 Y바 평균 구한 거 다 빼서 제곱해서 그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미 내가 회귀식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Y바 빼서 대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MSR은 어떻게 되느냐? 요것은 SR을 그냥 자유도로 나눠주면 돼요. 평균 뜻이 뭡니까? 총합을
자유도로 나눠준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하면은 SSE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N-1, K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FB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두 개의 비율인데 이 값을 우리가 편의상 얘를 우리가 MSR로 하겠어요. 요걸 우리가 MSE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하면 MSR 나누기 MSE가 바로 FB예요. 그죠? 그럼 제가 분산 분석표, 아노바표를 다 완성을 시켜드렸어요. 여러분 요걸 정리하십시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공부할 내용 대충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 봅시다. 자, 이제 설명할게요. 자, 회귀 모형 어떤 때 쓰죠? 어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의 의미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맞죠? 그죠?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물어요. 어떻게 찾죠? 회귀 모형을 잘 선택해서 이것처럼 아노바 표를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노바 표를 보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FB를 계산하잖아요. 자, 물론 이제 컴퓨터가 여기 나오는 P는 나중에 제가 보는 컴퓨터가 주는 값이에요. 컴퓨터가. 자, 컴퓨터가 제공해 주는 값이지만은 자, 컴퓨터가 제공하는 값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람이 첫 로직은 잘 집어넣어 줘야 되죠. 빨리 하는 거 외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데이터가 많다고 손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컴퓨터로 집어넣고 요 값을 딱 보는 거죠. P값이 0.0000 나왔다. 아, 내 연구가 참 잘 됐구나.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P값이 0.04가 나왔네. P값 0.04다. 나쁘지 않죠. 알파 0.05 쓰면 되는 거니까. P값 0.6이다. 그 연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허용되는 P는 최대 얼마라 그랬죠? 0.1. 경량하겠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척도가 뭘 많이 쓰죠? R스퀘어 많이 써요. R스퀘어. 그죠? 총 변동 중에서 SST분의 SSR. 앞에 적은 거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여러분 잘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집에 가셔가지고 회귀 모형의 원리, 특히 아노바표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만 우리 다음 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